2025년 12월 비트코인은 8, 9만 달러간 횡보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 고점 대비 30% 하락으로 올해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6년 애널리스트 다수 의견 18만 달러. 비트코인 매도할까 홀드할까? 추매할까? 지난 12월 영상들 보면서 같이 고민해보시죠. 암호화폐 시장, 한 달 사이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변동성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던져야 하나, 아니면 이럴 때 더 사야 하나, 정말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왜 오를 거라고 하는지, 또 왜 떨어질 거라고 경고하는지 그 핵심 근거들을 데이터로 쉽고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고점 대비 35%. 정말 아찔한 하락이었죠.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거짓말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시장은 또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아니, 이렇게 신호가 막 엇갈리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판단해야 할까요? 자, 우선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긍정적인 신호들. 그러니까 가격 그래프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거래소에서 코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인을 팔려고 거래소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오래 가지고 있을 거야 하면서 안전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에 당장 나올 수 있는 판매 대기 물량, 이걸 매도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많은 분들이 그 유명한 4년 주기에 대해 이야기하시잖아요. 과거처럼 미친 듯이 올랐다가 기나긴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패턴. 과연 이번에도 반복될까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첫째, 예전엔 비트코인 주기랑 같이 움직이던 전통적인 경제 사이클이 이제는 그 패턴을 따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전에는 없었던 블랙록 같은 거물급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눈을 좀 돌려서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왜 이렇게 암호화폐에 열광하는지 그들이 그리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토큰화라는 미래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큰화는 복식부기 회계법 이후 가장 위대하고 흥미로운 발명이다. 전통금융의 심장이 이 기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토큰화? 말이 어렵지? 알고 보면 간단해요. 첫째, 강남빌딩 같은 자산을 주식처럼 수천 개로 잘게 쪼개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둘째, 어떤 회사의 여러 사업 중에 구독 서비스 매출처럼 딱 특정 부분만 떼어내서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월스트리트가 이 토큰화 기술로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싶어하는 금융자산 시장의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1000조 달러, 우리 돈으로요 130경원이 넘습니다. 네,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성장 가능성도 한번 보세요. 현재 $10,000 이상을 가진 비트코인 지갑은 440만 개 정도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연금 계좌에 $10,000 이상을 가진 사람은 무려 9억 명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가 보이시나요? 앞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잠재적 투자자가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장기적인 비전과 엄청난 잠재력 때문에 톰 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가슴 뛰는 장밋빛 전망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이 마주한 리스크와 경고 신호들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헷갈리는 상황인지 이 한 장이 딱 보여주네요. 강세론자들은 개인 지갑으로 코인이 이동하는 걸 보면서 이거 봐, 다들 매집하고 있잖아 라고 외치지만 약세론자들은 텅 빈 거래량을 보면서 아니,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 라고 반박하는 거죠.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주요 걸림돌들입니다. 첫째는 역시 금리 같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에요.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 위험자산부터 타격을 받으니까요. 둘째, 하루아침에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이 증발해버릴 수 있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청산의 위험입니다. 셋째,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파생상품 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점도 불안한 신호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 비트코인 차트에는 이름부터 좀 무서운 데드크로스라는 경고등까지 켜졌습니다. 단기적인 평균 가력 추세선이 잔기 추세선 아래로 힘없이 툭 꺾여 내려왔다는 뜻인데요.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 경주에서 지쳐서 뒤로 처지는 모습이랑 비슷해요.
이게 100% 하락한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일단 추세가 약해졌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희망과 불안, 상반된 신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장의 한복판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할까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해 드릴게요. 만약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지켜보거나 아주 소액으로 나눠서 사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장기적인 잠재력을 믿고 이런 하락을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처음에 왜 이 투자를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일부 수익을 챙길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장기적인 희망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리스크에 더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호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시나요? 자, 오늘은 비트마인 티커 BMNR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을지 복잡한 건 다 빼고 딱 2개의 핵심 변수만 가지고 명쾌한 분석 틀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 그러니까 기본 가치가 얼마인지부터 따져봐야겠죠? 비트마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딱 하나 꼽으라면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보유량이 무려 거의 390만 개에 달해요. 어마어마하죠? 현금도 두둑하게 가지고 있어요. 약 10억 달러. 자, 그럼 이 자산들이 주식 한 주에는 얼마나 녹아 있을까? 이걸 계산하는 게 바로 순자산 가치, 우리가 보통 NAV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산은 뭐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더리움, 비트코인, 현금 같은 자산 가치를 싹 다 더해서 전체 주식수로 나누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세로 이걸 다 계산해보면 BMNR 주식 한 주에 들어있는 순수한 자산 가치는 대략 33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왜 시장에서는 40달러가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될까요? 이 갭, 이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핵심 변수인 시장 멀티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단순히 지금 가진 자산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는 앞으로 더 클 거야 하는 기대감, 그게 바로 프리미엄으로 붙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MAV, 즉 시장 멀티플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회사들을 보면 보통 순자산 가치에 2배에서 4배 정도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자, 이걸 BMNR에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보수적으로 2배만 잡아도 66달러, 4배까지 가면 132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죠? 자,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이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의 두 번째 핵심 변수를 가지고 미래, 그것도 강세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현재 암호화폐 가격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불장이 온다면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과감하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간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의 한 0.05배, 그러니까 5%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 비율이 유지된다고 치면 이더리움은 7,500달러까지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가격으로 BMNR의 자산을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33달러였던 주당 NAV가 무려 75달러로 2배 이상 꽁충 뛰어오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두 변수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75달러라는 새로운 기본 가치에 아까 그 시장 멀티플을 다시 곱해볼까요? 2배만 해도 150달러, 4배면 300달러입니다. 정말 놀라운 잠재력이죠? 여러분은 BMNR 같은 회사를 그냥 기술주 중 하나로 보시나요? 아니면 이더리움의 미래에 투자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딱 6개월,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진짜 승자는 누가 될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리플을 두고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와, 요즘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 같죠? 어제는 웃었다가 오늘은 한숨 쉬고 지금 파는 게 맞나 아니면 이럴 때 더 사야 하나 머릿속이 정말 복잡하실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 시장이 왜 이랬는지,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과 끌어내리는 힘은 뭔지, 각 코인들의 필살기는 뭐고 6개월 뒤는 어떨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나한테 딱 맞는 투자법은 뭔지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바로 가보시죠. 자, 그럼 먼저 지금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였어요. 이 소식 하나에 시장 전체가 그냥 출렁거렸죠.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9만 달러 선을 지켜냈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ETF로 들어오던 돈이 살짝 주춤하면서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솔라나는 곧 열릴 대형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잘 버텨줬고, 리플은 상대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아니, 시장이 왜 이렇게 제자리에서 밀고 당기기만 하는 걸까요? 먼저 가주아를 외치는 황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연준이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고 월가의 큰 은행들까지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해 주잖아. 기관들의 거대한 돈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올라. 그런데 반대로 조심해를 외치는 곰들은 또 이렇게 경고하죠.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팔아야 할 때라는 신호가 뜨고 있고, 특히 저 위에 9만 6천 달러 선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어. 뚫기 쉽지 않을걸? 바로 이 두 힘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시장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들은 각자 어떤 필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선수는 바로 비트코인, 디지털 금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안전하다는 압도적인 신뢰, 이걸 바탕으로 이제는 월가의 거대 기관을 조차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하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죠. 시장의 든든한 맏형 같은 존재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바로 크립토 세계의 앱스토어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수많은 앱을 쓰는 것처럼 코인 세계의 금융, 예술, 게임 앱들은 대부분 다 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앞으로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제 자산들도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세 번째 선수는 솔라나, 초고속 레이싱 트랙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공짜 수준으로 싸다는 게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솔라나로 몰려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JP모건 같은 금융거인도 솔라나 네트워크를 이용했을 정도로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바로 리플, 글로벌 은행들을 위한 고속도로입니다. 리플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지금의 느리고 비싼 해외 송금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래서 리플의 가격은 다른 코인들과 좀 다르게 움직여요. 기술 자체보다는 어떤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ETF가 승인될지 말지 같은 현실 세계의 뉴스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6개월 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갈릴까요? 데이터가 뭘 말해주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기본적인 시장 상황을 가정했을 때 솔라나와 리플의 잠재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물론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만약 시장에 돈이 더 콸콸 풀리는 불마켓이 온다면 생각보다 훨씬 높이 날아갈 수 있고요. 반대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베어마켓에서는 잠시 숨을 고를 수도 있겠죠.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투자 스타일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짝꿍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 하신다면 비트코인이 정답입니다.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성장도 놓칠 수 없지 하신다면 앱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는 올라운더 이더리움이 딱이고요. 좀 위험해도 화끈한 수익률을 원해 하신다면 하이플라이어 솔라나가, 극적인 이벤트 한 방을 노리는 분이라면 리플이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에 올인하기보다는 이렇게 나눠 담는 걸 추천합니다. 든든한 비트코인을 내 포트폴리오의 기둥으로 삼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로 성장을 이끌면서 리플로 작은 변수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위험은 낮추고 다양한 상승 기회는 모두 잡을 수 있는 정말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목표는 미래를 100%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단단하게 준비하는 것. 6개월 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즐거운 상상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시죠? 정말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일 텐데요.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하다가도 이러다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 아니야? 싶고 마음이 정말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세론자들은 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또 약세론자들의 경고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보고 과감하게 돈을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돈나무 언디로 유명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죠. 그녀는 최근에 하락이 진짜 바닥이라고 보고 오히려 암호화폐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남들이 겁먹고 던질 때 줍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인데요. 이분은 과거의 차트 패턴을 딱 보더니 이거 심상치 않다. 최대 80%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를 날렸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가 마구 쏟아지니까 우리는 더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먼저 강세론자들, 즉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믿는 구석은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기관입니다. 예전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거대한 돈의 물결이 이제 막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강세론의 심장에는 공급 충격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말은 좀 어려워 보여도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시장에 새로 풀리는 비트코인 개수보다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사들이는 개수가 아주 훨씬 많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한정판 신발은 딱 100개 나왔는데 사겠다고 수만 명이 몰려드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자, 이걸 숫자로 보면 느낌이 확 올 겁니다. 2026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새로 채굴돼서 시장에 나올 비트코인의 총 가치가 약 15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로 예상돼요. 일단 이 숫자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올해 들어서 기관들이 ETF로 순수하게 사들인 비트코인 금액이 벌써 240억 달러를 훌쩍 넘었어요. 이건 뭐 수요가 공급을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압살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저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 공급량이고 오른쪽이 ETF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수요예요. 어때요? 저울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기울었죠? 이렇게 물건은 없는데 사려는 사람만 줄을 서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강세론자들이 믿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같은 전문가는 아예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4년 주기는 이제 죽었다. 이제부터는 5년에서 10년짜리 기관주도 사이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처럼 4년마다 오는 반감기 때 개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가격을 올렸다 뺐다 하는 그런 짧은 사이클은 끝났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기관들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훨씬 길고 안정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관들이라고 해서 눈 감고 비트코인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포트폴리오로 보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설명하는 이 표를 보면 기관들의 생각이 한눈에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세계로 들어오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대문 같은 역할. 이더리움은 그 안에서 금융 시스템을 돌리는 핵심 인프라 역할. 그리고 솔라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기로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 역할. 이렇게 각각의 쓰임새를 정확히 보고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말뿐인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카드 결제를 꽉 잡고 있는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을 솔라나 위에서 만들고 있어요. 왜 하필 솔라나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수료는 거의 공짜에 가깝고 속도는 신용카드보다도 빠르거든요. 이건 기관들이 더 이상 암호화폐를 투기가 아니라 기술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경고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도대체 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건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은 뭔지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들입니다. 갑자기 가격이 확 빠지면서 빚내서 투자한 물량들이 강제로 팔려나가는 연쇄청산 문제도 있고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안전한 엔화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또 MSCI 같은 세계적인 주가 지수에서 비중을 조정하면 기관들이 기계적으로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인 노동시장 지표까지 한마디로 사방에 걱정거리가 널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터 브렌트 같은 약세론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과거에 안 좋았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25,000달러 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 이상이 날 수도 있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경고를 듣고 무작정 패닉에 빠져서 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걸 기회로 삼아요. 아, 이런 시나리오도 있구나. 만약 진짜 이렇게 되면 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리스크를 미리 안다는 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이제 뜨거운 강세론과 차가운 약세론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핵심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4년마다 오는 반감기랑 개인 투자자들의 나만 뒤처지면 안 돼 하는 포모 심리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4년짜리 롤러코스터 사이클의 시대가 저물고 ETF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기관들이 꾸준하게 자산을 쌓아가는 훨씬 길고 거대한 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터지지 않은, 어쩌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나 UBS 같은 전 세계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초거대 금융회사들이 아직 일반 고객들한테는 비트코인 ETF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굴리는 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이 거대한 자금의 수도꼭지가 열리는 순간 지금 들어온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의 4년 주기는 정말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기관이라는 파도 때문에 잠시 뒤로 밀려나 있는 것뿐일까요? 장기적인 구조의 변화와 눈앞의 단기적인 리스크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의 미래에 더 후계를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 TV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장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러지? 싶으셨죠? 좋은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데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니까 답답하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하락세에 마음 무거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명 2025년은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믿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요즘 투자자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질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주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2025년의 실망감.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도 가격은 꼼짝도 안 했을까요? 2025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지금 비트코인 수익률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 10%에 가깝습니다. 정말 모두가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꽤나 차가웠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말이죠. 올해가 사실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호재가 쏟아졌던 해라는 겁니다. 현물 ETF가 드디어 승인됐고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우호적인 신호들이 나왔고요. 이런 뉴스들이 예전에 터졌다면 가격이 몇 배는 뛰었을 텐데 현실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펀더멘탈,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기초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해졌는데 왜 가격은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먼저 시장에 짙게 깔려있는 공포의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공포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청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제 매도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즉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조금만 떨어져도 담보로 접힌 코인들이 시장가에 강제로 확 팔려버리는 거예요. 이 강제 매도가 또 다른 가격 하락을 부르고 그게 또 다른 강제 매도를 부르는 이런 악순환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두 번째는 자금 유출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온다고 기대를 모았던 현물 ETF에서 오히려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에 새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있던 돈마저 나가는 신호가 보이니까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마치 큰 손들이 여긴 아닌가 봐 하면서 짐 싸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불확실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쇄적인 강제 매도와 자금 누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 장세가 된 거죠. 이게 오를지 내릴지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극심한 불안감, 이게 시장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이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던 날이 있었죠. 바로 10월 10일의 대폭락 사태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강제 매도 사건이었는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요. 이건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일종의 기계적인 시스템 오류에 가까웠습니다.
시장 전체를 흔드는 뉴스가 터진 바로 그 순간 특정 거래소에서 한 스테이블 코인 가격에 아주 잠깐 오류가 생겼어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담보 가치가 순식간에 0으로 잡혔고 이걸 감지한 자동 매매 시스템이 모든 걸 시장가로 던져버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판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일종의 사고였다는 거죠. 그 밖에도 ETF에서 최근에만 거의 5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여전히 시장에 빚내서 투자한 돈이 너무 많다는 점, 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 이런 하락 신호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솔직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말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2025년은 실패가 아니라 2026년을 위한 거대한 준비 기간이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마이클 세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2개월은 아마 이 산업 역사상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 면에서는 최고의 1년이었을 겁니다. 가격은 최악이었는데 속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했다니,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역설 속에 진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멈춰버린 가격과 무서운 뉴스 기사만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모으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 보이시죠? 67만 1268개.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딱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입니다. 이들은 팔기는커녕 오히려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그걸 전부 받아먹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장기적인 확신을 가진 기관들의 움직임입니다. 이건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블록체인 데이터에 그대로 찍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거래소를 떠나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지고 있고요. 전체 비트코인의 63% 이상이 1년 넘게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겁먹고 던지는 물량을 새로운 고래들, 즉 기관들이 조용히 다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죠. 겉으로 보이는 가격표랑 그 속에서 돌아가는 데이터가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네 번째, 이제 판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이건 단순히 개미와 기관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말 그대로 글로벌 왕좌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이 거대한 흐름을 보려면 실현 가치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쉽게 말해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이 총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시장 가치, 즉 시가총액은 모든 아파트를 오늘 시세로 팔았을 때의 가격이에요. 매일 바뀌죠. 하지만 실현 가치는 모든 집주인이 자기 집을 살 때 실제로 냈던 돈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2025년 내내 비트코인 가격은 출렁이었는데 실현 가치, 즉 실제로 이 시장에 들어온 돈의 총량은 꾸준히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과 상관없이 새로운 돈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돈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올드 고래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새롭게 시장에 들어온 미국 기관들의 비중이 무섭게 늘어나서 이제 거의 절반에 가까워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마치 국가 간의 전략 싸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속한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모으면서 달러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 미국 쪽에서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기업 12개 중 8개가 미국 기업입니다. 마치 다음 시대를 두고 한쪽은 금을, 다른 한쪽은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듯한 구도가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6년을 향한 게임 플랜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몇 달간은 계속해서 불확실하고 지루한 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 2026년을 내다보면 비트코인이 18만 달러를 넘어서는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더리움이나 일부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시장이 좀 더 확실한 방향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연말에 세금 문제로 나오는 매도 물량이 정리되는 내년 1월 이후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지금은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반대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강하게 믿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지금 이 시기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계실 겁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의 횡보 기간을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매집 기회로 보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가격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펀더멘탈, 즉 기관들의 진입과 꾸준히 상승하는 실현가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2025년은 실패가 아니라 2026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시장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내일 당장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변화가 예고된 2026년에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